아니, 한국에서는 구글맵을 안 쓴다고. 전 세계가 쓰는 구글을 안 쓰면 대체 뭘 쓴다는 거야? 여기 한국에 처음 방문한 프랑스 여성이 렌트카를 탄 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3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을 접하는 일이 많았는데 최근 제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한국은 IT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인식이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서 그저 K-팝과 영화 정도만 떠올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기업이 프랑스 IT 기술 콘퍼런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그래서 평소에는 휴가 때 유럽 여행을 다녔지만 이번에는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권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한국 공항의 처리 속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국할 때는 줄이 길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여기선 스마트 패스라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정말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사전에 여권 정보와 지문이나 안면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안내 로봇이 유창하게 여러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공항 출구로 나온 순간 갑자기 제 손에 여권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입국 수속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들고 있었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쩌지? 내가 가방을 어디에 두고 왔을까? 급하게 아까 다녀온 화장실을 가봤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첫날부터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공항 내 여러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다시 입국 심사대 근처로 가서 문의해 보았지만 거기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막상 가방을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 불안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다가 공항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죠. 안내 직원은 제 말을 침착하게 듣더니 분실물 센터에 문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발견해서 그곳에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여권을 찾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행을 망치고 말았을 텐데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되찾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서울 시내로 갈 준비가 된 거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예약해두었던 렌트카를 가지러 갔습니다. 서울과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서였죠. 사실 파리에 있을 때는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도 됐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렌트카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렌트카를 이용해 자유롭게 여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렌트카는 약속된 장소에 말끔히 도착해 있었고 간단한 사항을 점검한 후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차에 탔어요. 그런데 막상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을 켜보니 제가 예상했던 구글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구글맵을 안 쓰는 건가?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구글맵을 안 쓰면 대체 뭘 쓴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여태 해외여행하면서 많은 렌트카를 이용해봤지만 모두 구글맵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내비게이션에 구글맵을 쓰고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뒤로 한 채 차분히 내비게이션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서울 숙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주소를 쳤어요. 그런데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T맵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었고 경로 안내는 물론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서울에 있는 숙소까지 쉽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죠. 게다가 주변 맛집과 카페,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저렴한 주유소까지 안내해주다니 여태 이용해봤던 구글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처럼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굳이 구글맵이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아찔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여행이 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줄 것이라는 예감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한국에서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맛집을 검색해 보았죠. 한국에서는 구글 대신 네이버라는 현지 검색 엔진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으로 네이버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 아닌 직접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와 평점이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다양한 맛집과 명소들을 검색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유명한 한정식 식당에 도착하자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인 주문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을 통해 주문을 넣으면 주방에서 바로 조리가 시작된다는 알림이 뜨고 몇 분 후에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정말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음식 또한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지 먹을수록 건강한 느낌이 들고 매우 든든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관광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 네이버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다른 관광객들의 리뷰를 통해 어디를 가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현대적인 디지털 요소들이 은근히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전통 찻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었죠. 한옥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촌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한 것이에요. 여유롭게 전통차를 마시고 북촌 한옥마을을 빠져나와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가 바뀌고 있던 순간 교차로에서 갑자기 다른 차량이 제 차량의 뒤쪽을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제 차가 약간 흔들렸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접촉사고라니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이어질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 차를 박은 차량도 멈춰 섰고 차에서 젊은 한국 남성이 내렸습니다. 순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외국인이라 덤터기를 씌우진 않을까? 온갖 생각들로 호흡까지 가빠졌습니다. 여러 안 좋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며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차량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그의 신뢰할 수 있는 태도와 명함을 보고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만약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며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접촉사고는 그의 성숙한 대처와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차에 올라 서울 시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돌아온 후 저는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사고도 무사히 해결되었고 조금 긴장이 풀리니 문득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매운 음식으로도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제대로 된 매운맛을 경험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바로 내비게이션에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티맵을 통해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의 매운 닭발이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매운 음식에 호기심이 생긴 저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소문대로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를 펼쳐보니 다양한 매운 요리들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목표했던 매운 닭발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음식을 먹고 나서 남긴 손님들의 사진과 메시지들이 벽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된 매운맛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후 제가 주문한 매운 닭발이 나왔습니다. 빨간 양념이 발라진 닭발이 접시에 올려져 나왔고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냄새가 한껏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기대했던 대로 매콤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혀 끝에 퍼지는 매운맛이 강렬했지만 중독성 있는 맛에 계속해서 젓가락이 갔죠. 적당히 매운맛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운맛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원한 콩나물국과 함께 먹으니 매운맛이 적당히 중화되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국식 매운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매운 음식 특유의 얼얼함이 입안에 남아있었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니 피로도 싹 풀리고 다시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매운맛의 매력에 빠져드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우러져 마치 미래도시의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의 매운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오늘도 특별한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점점 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쉬려고 했지만 몸살 기운이 느껴지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사고로 인해 받은 충격 때문인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문득 어제 사고를 처리하던 중 받은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들고 보니 거기에는 김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 직원이었고 어제 사고 후 친절하게 도와주었던 남자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사고 때 만난 엘리입니다. 사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바로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곧장 차를 몰고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도와 차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계속 저를 보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어제 먹었던 매운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고 몸살 기운까지 겹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우 씨는 제 곁에서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들으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저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후 씨는 제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옆에서 계속 신경 써주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지후 씨는 저를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주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던 일과 시내에서 접촉사고가 났던 일, 아파서 병원에 갔던 일까지 한국에서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쉬었고 종종 지우 씨의 도움을 받으며 즐겁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지후 씨와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 이번 여행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지후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으로 가시는 중이죠? 저도 지금 공항에 있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후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공항 내의 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아프던 날도 그렇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살짝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그는 제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의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셨으면 해서 준비한 거예요. 작지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풀어보니 자동차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그 선물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덧 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진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작별 인사를 건네자 지후 씨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실 때는 꼭 연락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프랑스에 오시게 되면 저에게도 꼭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곧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했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저는 지후 씨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저는 다음 휴가 때 또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한국 여행 중 위기를 겪으며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된 프랑스 여성 엘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